안녕하세요. 조정고수 송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잘 지내셨나요? 최근 시장의 흐름이 거의 한쪽에 쏠림이 상당히 강했었죠. 대부분 이제 코스피는 좀 갇혀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중심의 그 소재 안에서도 얘가 순환하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양극재가 움직였다가 음극재가 움직이고 뭐 전해질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제 그 중국에서 또 2차 전지 소재 쪽이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또 영향을 좀 받는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오면서 약간 성장주에는 좀 좋지 않은 어떤 수급이 이어진 점, 오늘 또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이어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단 아직 미국에서는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아직 남아 있고, 중국의 또 헝다그룹 관련해서 이슈도 마무리 안 돼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또 10년물 국채금리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에 또 많이 부담을 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예, 천연가스도 급등을 하고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의 빠른 확산이 답일 상황이죠. 그래서 각국 나라들이 뭐 태양광, 뭐 풍력, 수소 관련해서 향후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런 확산에 따라서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놓는다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만 잠깐 좀 체크를 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지금 현재 그 지수를 놓고 잠깐만 체크를 해 본다면, 오늘 그 애국인이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60억 정도의 그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선물 쪽에 대해서 1조 1000억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매도가 있었죠, 애국인. 그래서 애국인이 선물 쪽에 대해서 1조 매도가 한 1570억 정도의 강한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동반해서 상당히 그 매도 부분에 보게 되면 3,500억 정도 나왔었고요. 여기에 코스닥은 2,360억 정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상황에서 현물 쪽은 외국인이 매도가 크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5,500억 정도 매도가 강했던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은 이 프로그램의 외국인의 매도에 외국인 2,050억 정도 매도, 기관도 2,300억 정도 매도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물하고 이 프로그램 매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하루의 흐름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닥이 또 하락폭이 더 배로 컸던 점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늘 외국인의 그 매수세를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대부분 이제 그 가스, 네, 천연가스에 대한 상승에 따라서 그쪽에 좀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급 동향만 잠깐 일단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흐름에 보시면 이제 화학 섹터에 2,100억 정도가 어떤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대부분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유가가 올라왔죠. 그래서 S51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찍어서 보게 되면 네, 하나솔루션, OCI, S51, SK이노베이션도 연결됐죠. 그동안 SK이노베이션, 포드하고 연결됨이 있었거든요. 투자 소식도 나왔고 유가가 올라오면서 전반 이쪽에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융 보험 이쪽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익이 되죠. 그래서 1,940억 정도 해서 한 2천억 넘게 보험 업종까지 해서 이쪽에 양대 매수가 형성이 됐었고요. 나머지 이제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 성장주 섹터에 있는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업종 네이버 카카오 쪽에 대해서는 700억 정도씩 이렇게 매도가 나온 점이 시장의 특수한 그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에 맞게 관련해서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그리고 천연가스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관련 주제 좀 강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성에너지는 상한가 가고 이런 현상이 좀 나왔던 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가스, 전기 가스 관련 그렇게 매수는 안 했으면 외국인은 매수는 안 했고 개인들이 많이 사서 끌어올린 점이 전기 가스 쪽이었다는 점. 이런 흐름에서 이제 그 시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지금 내일 정도의 어떤 파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내일 정도 바로 양봉이 나오거나 외부 선물을 다시 매수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다시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연출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밀리는 양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흐름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흐름에서 보면 항상 중요한 시점에서 외국인 이제 어떤 시장의 그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외국인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면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주요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이죠. 결국은 다시 이 추세에서 이 파생 쪽은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함보다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구간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 타이밍이 이합전에 200일선 정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정도에 바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프로 매수가 내일 들어오면 120선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내일 또 매도가 나오면 한 200일선 정도의 외국인의 그 어떤 프로그램 매수에 대해서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내일 만약에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밀리면 200일선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이어진 부분이니까요. 또 이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세금리 올라왔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환율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환율이 외국인이 좀 들어오기에는 그닥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관망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고 선물 쪽에 대해서 그런 파생에서만 좀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환율이 1180원 라인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까지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5일선을 좀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도 봐야 되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내려오면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1.5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겠습니다. 올라오는 흐름에서 이합전에 뭐 이번에 그 3월 달에 한번 고점 형성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금리의 영향보다는 부채 한도 부분, 미국의 부채 한도 부분이 이게 올해 9월 30일까지는 좀 협상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나와야지 시장이 그래도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중국의 헌다그룹 관련된 이슈도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용 측면에서 이제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 잠깐 체크했고요. 음,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내용 측면 보게 되면 중국의 지금 전력난이 좀 심각하죠. 이제 그 부분하고 이 천연가스 그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슈적인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 이슈에 대해는 지금 중국의 그 최악의 전력난이 나오면서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왜 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려하는 부분은 어제 그 애플이 또 내려가는 부분이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애플의 공장이 조립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전력난 때문에 공장이 가동이 좀 중단되는 그런 곳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호주하고 애교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석탄을 수입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뭐 콜롬비아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그 어떤 공급하고 이제 좋은 석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물량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석탄이 물량이 적게 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악의 그 화력 발전소가 가동이 크지 않으면서 전력난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자체 자기네가 좀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 2월 달에 올림픽이 있죠. 거기에 맞춰서 이산화탄소 감축 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석탄은 줄이고 거기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그 비중을 키우다 보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휴캠스 같은 기업들이 지금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을 더 받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천연가스를 유럽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재생에너지가 그 부분을 다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석탄의 이런 부분하고 뭐 천연가스까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지금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8월 달부터 상당히 거의 한 70% 정도 이상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죠. 뭐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천연가스, 석탄 대신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천연가스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가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스 뭐 관련주, 그 정유주들이 지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다발성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다 보니 10년물 국채금리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이퍼링 이슈는 이미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이는 그것보다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유발하는 내용들이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아까처럼 1.5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얼마 전만 해도 7월 달만 해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막 그랬었는데 급등이 나오면서 그래서 은행주, 네, 뭐 은행주들, 뭐 신한지주, KB금융, 보험주 같은 경우는 뭐 현대해상 이런 메리츠아재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했죠.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업종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 포인트는 전력난 뭐 중국 입장에서는 석탄을 떼지 않겠다. 그러면 천연가스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 나중에 뭐 탄소 관련해서 탈탄소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빠른 확산이 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처음에 작년에 급등 나오고 나서 쉬었다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런에서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하고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대안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OCI 같은 종목들 상당히 그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지금 폴리실리콘에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그 어떤 대안이 되다 보니까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태양광에서는 이제 OCI가 먼저 좀 추세적으로 먼저 이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여기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대안을 찾는다면 확산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2차 전지 쪽은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많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 대안은 여기서 포인트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저도 이제 그 체크하는 부분이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상승했죠. 그동안 뭐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유가가 올라가도 SK 이노베이션 움직이지 못했는데 악재는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다시 GM의 배터리 그 공장 관련해서 공급되죠. 삼성 SDI도 뭐 이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루머도 이제 또 해소하는 흐름을 보인 것 같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제 주주총회에서 확증됐기 때문에 악재는 많이 이제 반영이 됐고, 이제 호재가 이제 부각되는 SK이노베이션인가 폭스바겐 뭐 각형 배터리 공급에 대한 이야기, 포드하고 이제 실적으로 또 투자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대형 배터리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에 좀 왔다고 보고 신호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OCI가 그 폴리실리콘 가격 부분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받는 게 이제 하나 솔루션이 있죠. 하나 솔루션입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CS, 인드 관련된 기업도 있고요. 그 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수소를 추출할 때 가스를 이용하는데 좀 그건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걸 잡기 위해 향후에 봤을 때는 수소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두산 풀열셀이라든지 대표 그 종목들이 있고, 관련 뭐 일진 하이 솔루스도 있죠. 네, 관련돼 있고, 이제 미코라는 기업도 수소 발전 쪽에 대해서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놓고 간단하게 한번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면,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 솔루션이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관련된 기업 가치로 보면 일단은 태양광의 기업 가치를 한 7조 정도 보고 있고요. 케미칼은 이제 3조 7천억 정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 가치가 이제 10조 한 8천원, 그 8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한번 흐름도 한번 잠깐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조 정도 되죠. 그래서 가치로 보면 이제 그래서 가치로 보면 더 한 이제 뭐 6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가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5만 5천 원 이렇게 설정하는 데도 있고, 그동안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오늘 그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에 좀 최근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권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좀 주목을 받는다면 하나 솔루션 있고요. 그리고 케미칼 부분은 이제 지금 석탄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워낙 공급도 이제 타이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케미칼 부분에 이제 그 반사이익이 좀 기대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데 보이는 태양광이 이제 주요 핵심 요인이니까요. 이 회사는 이제 셀하고 모듈 부분이죠. 판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2분기 저점으로 하고 있고요. 폴리실리콘 공급이 중요하죠. OCI가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 A 관련해서 그 10만 톡 증설을 했는데 올해 4분기에 가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수익성에서 개선되는 흐름이 연출될 것 같고요. 하나 솔루션이 이번에 이제 수소 친환경 쪽으로 하겠다, 영토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수소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하고 를 좀 생산하고 그 첨단 소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 그 나노 튜브를 통해서 그 관련 소재를 통해서 지금 그 수소 탱크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술력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성공할 경우에는 일본의 도레이 첨단 소재하고 우리나라 그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 솔루션도 향후에는 어떤 성공한다면 기대 요인이란 점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주로 본다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성장성을 봐야 되겠죠. 뭐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관련된 그 탄소 비전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2030년까지 1990년대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천연가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대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 채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력 관련해서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중국에서도 2050년까지 수소 발전을 구축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60년까지 통해서 탄소를 제로로 하겠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태양광하고 수소 세 가지하고 연결돼 있죠. 태양광, 수소, 이 풍력 쪽,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해상 뭐 12기가와트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인프라 투자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 정책 각 나라의 그 수상들이 계속 이 부분을 좀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내용적인 면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리포트 내용들을 많이 열어보면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그 관련해서는 이제 풍력 쪽에서는 글로벌 탑 플레이어 입지를 좀 강화를 하는 부분이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 이제 미국하고 유럽 내 이제 생산 법인을 통해서 각 나라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 보게 되면 보시면 이제 내년부터가 이제 빠른 성장이 더 확대될 것이란 이야기 리포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께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띄워드려 보고요. 미국에는 이제 동부 쪽에 이제 해안가가 좀 많이 좀 있죠. 그래서 동부의 해상풍력 타워 공장 이런 관련해서도 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 관련된 내용 발표할 예정이란 점 이런 부분은 크게 좀 어떤 호재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현재 뭐 매출은 한 48%, 영업이익이 한 1,800억대, 56%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 같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추세 그 각 나라의 그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서 봤을 때는 2024년까지 3조 원대 매출 달성이 기대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이런 탄소 그 중립 정책,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이 주요한 이슈가 좀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산업 솔루션 관련해서는 이제 DB 그 금융 투자에서도 지금 아니면 언제 사느냐 이미 태양광 화학 관련해서 좋아진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리포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핵심적인 제목에서 볼 수가 있고요. 수익성과 주가 모두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태양광에서 수소로 친환경 영토가 확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주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해서는 이제 미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있지만 미코 같은 경우에도 그 핵심 가장 수소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연료전지 스택입니다. 거의 뭐 45%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비용에 근데 이거를 내재화를 했다는 점이 상당히 그 다른 기업들하고 차이점이에요. 경쟁력 대비해서 기술적으로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수도권도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뭐 3,000평방미터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큰 규모의 어느 정도 이제 건물을 지을 때는 이제 신재생 발전기를 좀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대안이 되는 게 수소 연료전지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 발전을 봤을 때는 2022년도까지 상당히 이제 확장 면에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이고 이 수소 연료전지 스택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뭐 한두 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그 세라믹 히터하고 ESC 관련해서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투자를 받아서 지분 투자를 받았죠. 네, 지분 투자를 받아서 자회사 이제 미코 세라믹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국산에 성공했죠. 그래서 그동안 95% 일본이 독점했는데 이거를 국산화를 하면서 점유율을 계속 뺏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매 분기마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라믹 히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싼 장비에 다 그 히터하고 ESC는 장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SML이라고 하게 되면 EV 장비를 통해서 엄청난
개당 뭐 상당히 이제 뭐 천억대 그 장비잖아요. 그래서 몇천억 대 장비를 관련해서도 장비를 여기에 이 히터라든 ESC를 장비가 고도화될 때마다 많은 그 장비에 대해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계속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콜은 상당히 관련해서 중요하게 그린 뉴드라고 이런 소부장하고 연결점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코 이게 일단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보시게 되면 음, CS 윈드는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쭉 행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애국인이 82,000주, 기관이 124,000주인데요. 행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단 아래쪽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의 흐름에서 이어가다가 모멘텀 형성됐을 때 치고 갈 수가 겠죠 그래서 지금 행보 구간에서 예,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쭉 애국인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의 흐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후에는 이제 하단은 이 아래쪽의 흐름을 지키는지 61선 정도의 흐름을 잘 지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뭐 17,000원대 1차 저항이 있겠지만 이합전에 봤을 때는 21,000원대까지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번에도 제가 수소 관련해서도 뭐 많이 보여드렸었죠. 이제 수소 관련해서는 세종공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올라왔습니다. 네. 제시해드린 이제 가격대 이상으로 이제 올라왔던 흐름을 보였었고요. 저는 관련해서 이제 뭐 저번에 이제 전기차 네, 관련해서 계속 좀 말씀드렸고 비메모리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보자고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급속 충전, 뭐 대주 전자재료도 막 급등이 상당히 나왔었죠.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알려드리는 종목 중에서 급등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좀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거의 올라왔고 후성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종목은 거의 10,000원에서 알려드렸는데 10,000원대에서 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더블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많이 실제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드렸었죠. 코스모 신소재도 거의 더블 정도의 흐름이 이어졌고요. 저 아래쪽에서 신흥 SEC도 마찬가지고요. 저점에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좀 바라보자는 컨셉으로 했는데 거의 뭐 거의 이제 더블 같은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00% 넘어서 가는 종목도 있었고요. 그런 종목도 있었습니다. 상신 EDP도 어제도 또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인데 제가 유튜브에다 다 올려서 연결해서 보여드리니까 자료 측면에서 쭉 보게 되면 제2의 하신을 찾아라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쭉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제가 메인으로 이제 걸어놨었는데 벌써 2개월 전에 있는데 지금 후성, 신흥, SA, 상신 EP부터 쭉 급속 충전,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관련돼서 쭉 체크를 하시면 올려드렸으니까 그래서 네, 관련해서 고수 송재호 TV 제가 유튜브는 이제 고수 송재호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관련해서도 이제 쭉 올려드린 종목도 여기에 체크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은 상당 이후에 뭐 어려운 구간도 겪고 나서 있었지만 크게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올라갔죠. 네, 뭐 후성도 뭐 엄청 많이 올라오고 이런 종목들도 쭉 올라왔는데요. 네, 오늘 이제 제가 방송에서 나가는 거라서 프로모션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해드리면 함께 하실 분은 제가 잠깐만요. 제가 가려지네요. 제 부분을 한번 옮겨서 이번에 하신 분들은 2개월에 33만 원 어려운 시장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여기 1668에 4734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월 33만 원이니까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조하시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어려운 장 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러지만 작년 8월, 9월, 10월 달 흐름 뭐 잘 이기고 나서 또 그 이후에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구간에 있지만 뭐 부채 한도, 뭐 개인 대주주 그 양도세 물량, 회피 물량 그런 물량들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이겨내시고 또 기회로 활용하신다면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또 기회의 그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힘든 장애인이 또 여러분들께 또 설렘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